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각자 도생은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 도생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자주 얘기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각자 도생은 말 그대로 각자 개인이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혼자서 내 의식주를 책임지고 쭉 혼자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증명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대한민국은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고 거기다 혼인을 감사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 하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앞으로 쭉 혼자 살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각자도생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일러요. 진짜 각자도생 되려면 한번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한번 엎어져야 됩니다. 엎어져야 돼. 엎어지면 진짜 리얼 각자도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살만하거든. 지금 아직 위기를 감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위기를 감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빚내고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 봤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례가 많다고. 여러분 전당포가 뭐냐면 그거죠. 비싼 물건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당포에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갚지를 못해가지고 회수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갚지도 못할 돈을 담보로 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젊은 사람들이 왜 전당포 남기냐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대출 기록이 안 남으니까. 참.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서 돈을 빌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근데 그거 아시면 그런 분들 아마 경제가 어려우면 살기 힘들 거예요. 살기 힘듭니다. 분명히 후회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분들이 지천에 좀 많이 널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 없는 분들, 대출받은 분들, 좀 소비에 많은 돈을 할애하신 분들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안 좋고 이게 한번 터질 조짐이 보이거든요. 옥탄이 보이죠. 예. 그래서 준비를 다 들어갔어. 근데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준비를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준비를 하는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우에 되겠지란 마인드. 근데 항상 이 경제 위기라는 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에 되겠지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에 되겠지. 그리고 제 생각인데 물가는 몇 차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 비싸죠? 이거 겁먹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전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분명히 더 올라간다고 봐요. 기름값이나 아니면 이제 식자재 같은 것들, 고기값 같은 것도 분명히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이거 메꾸려고 어떡하겠어요? 메꾸려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돼. 그래서 지금 뭐 물가 비싸다 뭐 살 거 없다 이 겁내시면 안 돼요. 김밥 비싸다고 하죠. 나중에 더 비쌀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 무조건 낙관적으로 봐요. 지금 버티면 괜찮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위기 와야 각자 도생이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각자 도생 사이가 되면 여자분들 아예 결혼은 꿈도 못 꾸며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결혼 꿈도 못 꿔. 여자분들 취직하려고 하죠. 취직하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 지금도 성공한 사람이 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취직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 거야? 그리고 지금 남자분들 중에 이제 빚 있는 사람도 어떻게 살 거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한 1년, 2년 전에 어떤 얘기 했냐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 좀 일반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린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을 거라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살기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기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판단해, 겉으로. 이게 멍청한 거야.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붕어 형,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뭐 식당 가보니까 자리 많던데요? 아니면 뭐, 길거리 가보니까 좋은 차 많이 몰고 다니던데? 붕어 형이 자꾸 겁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살기 어렵다고 뭐 맛집도 안 갈 거야?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식당 원래 식사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음식 자영업도 원래 점심 피크 시간대 자리가 많은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이제 자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 그 원래 그 시간대 사람이 몰리는 거고 그 시간대 몰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도로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 다 빚이야, 빚. 자기 차가 없어요, 자기 차가. 제발 껍데기로만 판단하지 말라요, 껍데기로만. 눈에 보이는 거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이빨 꺼내다 파는 사람들, 그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곧 1, 2년 뒤엔 성매매도 엄청 비효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탄이 말한 대로 뭐 경제 위기라는 게 확 터지지 않겠지. 그래도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겁니다. 경기 침체는.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성 관련 산업으로 많이 몰려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가장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오판하냐 하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일로 몰려요? 경기가 안 좋은데? 여자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이걸 어떤 건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 성관련 산업의 주 고객층은 남자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죠. 이쪽이 종사하는 분이 여자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경기가 안 좋으면 과연 똑같이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요? 이걸 잘 몰라. 아니, 한번 생각해봐. 특히나 이런 성관련 산업에 가장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조업 근로자야, 제조업 근로자. 이런 공단 같은 데 보면 이런 성관련 업종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옥타님? 네, 많죠. 구미나 김천 같은 데 많죠. 이상하게 공단하고 이런 성관련 업종이 이렇게 궁합이 딱 맞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일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일감이 줄면 공장이 안 들어가. 공장이 안 들어가면 잔업도 안 하고 특근도 없어요. 그리고 성과급도 안 터져. 그러면 월급이 막 잘 나갈 때 6천만 원 받던 사람도 4천도 못 받아요. 여러분, 모든 공장 생산직은요, 잔뜩발이에요, 잔뜩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잔뜩을 안 하면 200만 원도 안 듭니다. 세후. 세금 떼고 나면. 잔뜩을 어느 정도 해줘야 월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장도 안 들어가니까 이제 뭐 직원들 정리한다, 희망퇴직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도 불안하잖아요. 뭐 나가서 할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유흥 같은 돈 안 쓴다고 사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흥 같은 거 안 쓴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5번 갈 거 5번 갈 거 3번 가고, 3번 갈 거 1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돈이 좀 궁한 사람 안 가게 되는 거고. 수요가 급감하는 거죠. 수요가 급감하는데 머리만 많아가지고 뭐합니까? 이게 난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어떻게 된다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내수산업이 침체를 받습니다. 내수산업이 침체를 받냐? 사람들 지갑이 얇으니까. 돈 벌기 힘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생활 같은 데 돈을 쪘겠어요. 문화생활. 지금 젊은 사람들 문화생활에 과도하게 돈을 쓰잖아요. 이것도 나름 살만하니까 돈을 쓰는 거야. 나는 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문화생활부터 줄이는 거예요. 문화생활.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거 줄이고, 오마카세 안 먹고. 왜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성매매 같은 거 안 한다고 해서 사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쓰게 되면 그런 거를 먹고 사신 분들이 못 먹고 사는 거야. 정말로.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좀 시야가 좀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남자도 좁은데 둘 다 좁은데 여자분들은 좁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한 번도 세상을 뭔가 책임지고 살아본 경험이나 뭔가 이제 큰 위치를 가본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냥 이건 남자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결혼한 사람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럼 여자분도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 각자도생은 남자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각자도생활 제대로 준비해본 적이 별로 없어. 교육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각자도생 하려면 직업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뭔가 불안정하고 나가는 게 아닌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먹어서 버티기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겉으로 뭔가 사는 게 좋아 보인다고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는 건 버리셔야 돼. 겉으로 알맹이 봐야 돼. 알맹이들 알맹이. 우리나라의 속알맹이는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단하지 않고 지금 젊은 사람들 속알맹이도 사실 빈깡통이 빈깡통. 거칠에만 화려하지 거칠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빠져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꾸 있잖아요. 뭐 미디어 같은데 뭐 자꾸 막 놀러 가는 거 보여주고 먹고 싶은 거 막 보여주는 거 그런 거에 관심 사지 마십시오. 그 미디어가 사람 멍청하게 만드는 게 자꾸 뭔가 사람들이 현실적인 눈을 판단하게 만드는 자꾸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 맛집 같은 거 보여주면서 먹고 살기 좋은 식으로 포장하고 자꾸 여행 관련 컨텐츠 보여주면서 여행을 가야 되는 것처럼 부추겨주고 지금 여행 가야 됐대요 여러분. 갔다 오면 뭐 할 건데. 아니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야 음식 먹으면 돈 벌고 여행 갔다 오면 돈 벌잖아요. 그분들이야 돈 나갈 게 없잖아요. 그분들은 여행 갔다 오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행을 가면서 거금의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입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벌이가